도로교통법 5가지가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데요.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병원 갔다가 올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약물운전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내 차에 이 장치가 설치됩니다. 올해 면허 갱신하셔야 되는 분들 이제 내 생일 중심으로 바뀝니다. 언제든 편한 날 변경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증 취득하신 분들 도로연수 내 집 앞에서 하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 시간, 운전학원 강사 콜하기만 하면 내 집 앞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장롱면허증입니다. 일종 취득하는 것 이제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혀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찰청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정보, 이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약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났던 종강역 택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약물운전으로 밝혀졌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제 4월 2일부터는 5년까지 늘어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서 운전하는 사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했는데요. 음주운전 안 했다, 약 먹은 것이 무슨 죄냐 이렇게 해서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더욱더 상향시키겠다. 그리고 만약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때는 즉각적으로 도로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바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한 번 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병원 갔다 오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약물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 할 때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낫다. 올해부터 이것이 훨씬 더 강화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습 음주운전 문제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시행하는데 상습 운전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2024년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것을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기간이 종료된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안에 내가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고 결격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면허를 다시 취득했을 때 이때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지만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건부 면허 제도였는데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 장치를 달고 운전하기 전 음주가 감지되었을 때는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법이 개정되었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이제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최초로 적용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허 갱신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면허 갱신 때문에 불편해 하기도 하는데요. 면허 갱신 기간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되는 사람들은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매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면허 갱신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가보면 연말이 되면 이렇게 운전면허증 갱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이제는 내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로 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모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일이다. 만약 내 생일이 6월이다. 그러면 1월부터 아니면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 생일이 12월이다. 그렇다면 7, 8월 정도
신청 시작해서 한 해 넘겨도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정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운전면허증 바꾼다고 면허증 갱신한다고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 조금 더 편리하게 바뀌는 겁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운전면허증 취득하고 나서 도로 연수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도로 연수를 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불편했습니다. 꼭 내가 가서 도로 연수를 받아야 되고 지정된 운전학원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무 곳에서나 해도 됩니다.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도로 연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 그리고 코스까지 모두 교육생이 정하다 보니까요. 도로 연수를 신청하는 것이 모두 교육생 중심으로 되는 것이다.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과정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가 아니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연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연수 때문에 꼭 시간 내서 월차 내고 해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시간, 날짜, 장소 이런 것들 모두 교육생이 원하는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올해 도로 연수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실제 운전 경력이 검증됩니다. 기존에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지만 장롱면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은 오래되었지만 실제 운전을 해보면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렇게 장롱면허증 상관없이 운전면허증만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면 2종 면허증을 1종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도 통과해야 2종에서 1종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확인한 다음 실제 운전자에게 1종 면허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 경력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을 낸 이력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니까요. 실제 장롱면허 운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자동차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무사고 운전, 그러니까 운전 경력을 입증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적성검사를 한 다음에 일종으로 취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도로교통법 달라진다 하는 내용 주위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많은 곳에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